에스더 6장.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통치를 기록해 놓은 궁중실록을 가져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그런데 궁중실록을 읽어가던 중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그 사실을 고발했다는 내용에 이르렀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 공로로 인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금이나 관직을 내려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누가 궁궐뜰에 있느냐? 바로 그 순간 하만이 궁궐의 바깥들에 막 들어서고 있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일찍 궁궐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다. 하만이 지금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하만을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물었다. 내가 특별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이 말을 듣고 하만이 속으로 생각했다. 왕께서 손수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친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다음 왕의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에게 그 옷과 말을 맡기시어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려는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왕의 말에 태워서 이 수산 도성을 데리고 돌아다니게 하시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하가 말을 끌고 가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고 크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하만에게 즉각 명령을 내렸다. 좋다.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당장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시행하도록 하라. 지금 궁궐의 대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말한 그대로 실행하여 그에게 왕의 영예를 베풀도록 하라. 너는 그 모든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되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 수산 도성의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하만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며 돌아다녔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대문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허둥지둥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중 영리한 자들이 말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그처럼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맞서다가는 틀림없이 당신이 먼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이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날도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물었다.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으니 어서 말해보시오. 그제야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만일 왕께 은총을 입었고 또 왕께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금 저와 제 동족이 다 죽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제 동족이 노예로만 팔려간다 해도 저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그 문제로 왕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급히 물었다. 누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이오? 그토록 흉악한 일을 꾸민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요? 에스더가 입을 열었다. 나와 우리 동족의 태저, 바로 그 원수는 이 앞에 있는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궁의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의 운명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그 자리에 남아 에스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왕이 궁궐 안뜰에서 술자리로 다시 돌아오니 에스더가 몸을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앞에 하만이 엎드려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본 왕은 크게 소리치기를 왕후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데도 저자가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였다. 이 같은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하만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수건으로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렸다. 이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하만은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폭로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 장대가 지금 하만의 집 마당에 서 있는데 높이가 50규빗이나 됩니다. 그러자 왕이 즉각 명령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였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비로소 가라앉았다. 8장.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자신과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전부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면서 간청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해 놓은 흉악한 학살 명령을 제발 철회시켜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왕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왕께서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 이 나라의 모든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흉악한 음모로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소서. 어떻게 제가 동족의 끔찍한 재앙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제가 제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다 사람을 말살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을 매달아 죽였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들의 뜻에 모두 맡기겠소. 그대들은 유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나의 인장반지를 찍어 온 나라에 공포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모르드게는 즉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때는 그해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다. 왕의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127개 지방의 모든 총독들과 고관들과 장군들에게 보냈다.
그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포함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또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글과 말로도 기록되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이 조서는 특사들에 의해 각 지역으로 재빠르게 전달되었다. 이때 특사들은 왕궁에서 기른 것들로 왕의 일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아주 날랜 말들을 탔다.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의 모든 마을과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정당 방위의 특권을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단합할 수 있으며 만일 어느 지역이나 어느 족속 중에서 유다 사람을 상대로 무장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여 유다 사람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올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조서 사본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에 널리 공고되었고 또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어떤 대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사안이 워낙 시급했으므로 특사들은 왕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왕의 조서를 들고 저마다 서둘러 길을 떠났다. 수산성에도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었다. 모든 일을 마친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 예복과 하얀 세모시에 자색 털로 장식한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의 모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그를 맞아주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벅찬 기쁨의 날이 찾아온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과 성읍에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나붙을 때마다 그 지역의 유다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을 올리고 그날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으로 귀화하기도 했다. 9장. 그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마침내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이르렀다.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은 이날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날이 되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각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마을과 성읍에 모두 집결했다. 그럴지라도 모든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지 못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 총독과 대신들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관리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나머지 유다 사람들 편에 서서 적극 도와주었다. 당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궁중의 실권자였고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또한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치했다. 그날에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죽인 사람들만 해도 500명이었다. 그 밖에도 그날에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을 쳐 죽였다.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그리고 외사다이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죽인 사람들의 수가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수산 도성에서만 그들의 원수 500명을 죽이고 게다가
하만의 아들 10명까지 모조리 죽여 없앴다니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지역과 마을에서는 어떠했겠소? 이래도 그대에게 남은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소.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즉각 이루어줄 것이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이 일을 옳게 여기신다면 왕의 조서에 따라 오늘 수산 도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한 일을 내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게 해주소서. 왕은 즉각 에스더의 소원대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산 도성에는 왕의 조서가 새로이 공포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는 장대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수산 도성의 유다 사람들은 12째 달 14일에 또다시 집결하여 성중의 원수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단합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대드는 원수들을 7만 5천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나 이들도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 그해 12째 달 13일이었다. 그 다음 날인 14일은 유다 사람들이 모두 쉬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 도성의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걸쳐 원수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 날인 12째 달 15일에야 모두 쉬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이렇게 하여 성벽이 없는 지방의 여러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을 경축일로 정해놓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았다. 모르드게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그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규정을 정해 편지로 써보냈다. 곧 해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도록 하시오. 이날은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되찾은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며 통곡이 변하여 환호성으로 터져나온 날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이날 잔치를 베풀고 이웃 간에 서로 선물을 나누며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각처의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축제를 열었다.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음모를 꾸며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지만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 말하니 하만의 흉악한 음모는 결국 왕에게 폭로되었다. 이에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꾸민 흉계는 하만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시체들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이 두 날, 곧 12째 달 14일과 15일은 부르라는 말을 따서 불임절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유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또한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다. 유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틀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는 그들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유다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제도로 정해졌다. 이 절기는 유다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했다. 그리하여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축제일이요. 자손 대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둘이서 함께 전권을 가지고 불임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전에 쓴 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불임절 때 지켜야 할 여러 절기 규정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이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의 127개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편지로 인해 이틀간 계속 지켜야 하는 불임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불임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직접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받아들이고 확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하만의 흉계로 금식하며 슬피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들은 이렇게 에스더의 편지에 따라 확정되었고 또한 그것은 모두 책에 기록하여 보관되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육지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의 섬들도 조공을 바치겠다. 아하수에로 왕의 막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입증하는 모든 업적들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도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높은 벼슬에 올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는 특별히 자기 동족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고 언제나 자기 동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큰 존경을 받았다.